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0.26%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말 동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슈 아마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잭슨홀 미팅 전후로 지역 여는 총재들 사이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도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파월 연준은요, 이에 비해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준이 2%를 넘긴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부분이다.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당장의 수치만으로는 테이퍼링을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과는 다시 한번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장에서만큼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피 3,140선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만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들어오곤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소폭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우리 시장 바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선물 시장에서 역시나 모두 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오늘 1,16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원 한 80전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1,164원대에서 흐름 유지되고 있고, 이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떻게 들어오고 나갈지 체크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의해서 조기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잦아들었죠. 은행주들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여러 가지 로 지금 전체적 2%, 3%까지도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또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 그리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견해가 내비쳐지면서 지난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하려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흐름 속에서는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 쪽 흐름 좋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죠.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GS건설 6%까지도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고, 사실 건설주 쪽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확대에 대한 정책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나온 흐름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업 호황 사이클의 전망 계속해서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장 주가 체크하시고요. 이런 윤석열 정책 이슈가 또 NX로까지도 퍼졌습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건설사에 납품하는 NX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7% 가까이 급등력 가져갑니다. 2,775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건설 건자재 쪽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엔터주예요. 좋지 않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연예인 팬덤 문화에까지 지금 칼날을 들이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연예계 팬덤 관리 대책이 나오면서 국내 엔터 업종이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SM도 3% 빠지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하이브만이 1%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네요.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요.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하고, 거기에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도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국내 이런 연예 엔터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임주 오늘까지 희비가 또 엇갈리고 있네요. 게임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NC소프트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4만 원대까지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위메이드 쪽에서는 반대로 급등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8% 넘어섰죠. 81,700원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지난주 출시한 신작 이 미르4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신작 출시에도 이거래일간 한 15% 넘게 미끄러져 내리기도 했었는데 출시 후에 동시 접속자 수가 증가하면서 서버가 빠른 속도로 확장 개편되고 있다는 내용의 다시 한번 급등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메이드 주가 또 펄어비스도 오늘 올라가죠. 9% 넘게 거의 10%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도깨비 사전 공개에 이어서 검은 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이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겹포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요. 드디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을 신청한 지 2달 만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아냈다는 소식인데요. 9% 넘게 올라갑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력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엔지캠 생명과학 쪽은 좋지 않네요.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임상 2상 실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같이 좀 포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외에도요, 정부의 전기 수소차 배터리 정책 발표 수소 관련주들도 좀 수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제 유가 상승, 실적 개선의 정유주 쪽도 오늘 좀 전반적인 흐름 좋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작용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들,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서 유효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떤 종목을 또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특징주 공장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걱정은 했습니다만 뭐 엄청난 파격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재료는 볼 수 있는 걸까요? 건설주 말이에요? 연준이요? 연준이요? 예상 발언이요. 예. 이미 예상이 됐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시장에서 자꾸 오락가락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좀 호들갑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더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잭슨홀 미팅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호들갑 떨지 말고 조금은 냉정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게 되면은 그닥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해야 될 얘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좀 하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었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니까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짧게 또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자, 각 경제 채널 특징주들은 그럼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KH바텍, HLB, 동아화성, 넥스사이언스, 신풍제약, 일성건설, 엔지캠 생명과학, 카카오뱅크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 엔지캠 생명과학 들어있네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동아화성, 두산퓨얼셀, 코오롱, 심텍, GS건설, LG화학까지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GS건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대원화성, KH바텍, 대한항공, 바이오니아 선정을 했네요. 자, MTN입니다. 파인테크닉스, HLB, 제이콘텐트리, 유라테크, 두산퓨얼설, KH바텍, 그리고 SOL 신풍제약까지 올라왔네요. 네, 각 경제 채널에 올라온 특징주들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 중에서 또 3가지 종목 옥석거리기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은 건설주 얘기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GS건설을 정말 해야 될 것 크게 같습니다. 올라요. 예. 짧게 할게요. 예. 그 예전에 한번 건설주 얘기했을 때 제가 브랜드 한번 물어봤었는데 자이 그렇죠. 맞죠?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자이가 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규 성향 나오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GS건설이 조금 최근에 와서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이 상당히 좀 많이 압도적으로 좀 가져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GS건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GS건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브랜드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마케팅이라든지 활용을 GS건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를 보게 되면 뭐 GS건설이 상당히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내년 3월입니다. 이제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여든 야든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은 일자리하고 부동산. 이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예.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집값 공약, 그 집값 공약 같은 경우, 부동산 공약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잡을 수 있는 표심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국토부 같은 경우도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입지를 확정 발표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1호 공약이 나왔죠. 부동산 공약. 이게 원가 주택이 뭐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공약이 나왔다는 부분들. 뭐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도로 다시 돌아와서 신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없고 조금은 그 경기도 서남부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뭐 안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돼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토지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설 원가에 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비용이 좀 저렴한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경부 고속도로 지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 GTX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배합을 해서 봤을 때 제가 볼때 이 3차 신규 공공택지가 좀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특히나 뭐 군포, 안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 지화라든지 그리고 GTX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분명히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 결국 직주 근접이라는 부분들을 놓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서울에서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교통편을 감안을 해서 일단 좀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인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민간 분양 쪽을 보게 되면 항상 대우건설하고 그리고 GS건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57%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59%거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민간 분양이 예정된 물량이 39만 호입니다. 39만 호 중에서 대우건설이 3만 4천 호 그리고 GS건설이 3만 호 정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내년 정도 되면은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GS건설이 조금은 더 많이 반응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뭐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그 환경 부분 자회사도 이제 내년에 IPO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혼합을 해봤을 때 GS건설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GS건설 같은 경우 4만 5천 원만 내일 만약에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4월달 이후에 주가가 한 4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시장 주도주로서 건설주가 나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GS건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GS건설을 포함해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요 세 개는 탑3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오늘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까지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3,800원인데다가 외국인의 순매수세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함께 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다음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이제는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에서 많이 지나갔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신종플루 예전에 기억나시죠? 신종플루가 결국 치료제가 나오면서 잡혔거든요. 타미플루. 네, 그죠. 네. 나오면서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코로나도 백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치료제가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만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일단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억제를 하고 어쨌든 회복이 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의미한 염증 현상을 완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몸속에 면역체계가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그 충돌 과정에서 이 사이토칸 폭풍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사이토칸 폭풍 현상 때문에 염증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 염증이 과다하게 발생되면서 장기 괴사가 되고 호흡 곤란증이 오는 건데, 어쨌든 이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염증 현상을 완화를 시켰다는 부분들, 경증이든 중증이든 모두 완화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의미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거. 이상에서는 보통 부작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의미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쨌든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참여자가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였고, 이 경증 폐렴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상 반응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투약을 중단하는 임상 디자인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임상 디자인 이 부분까지 만약에 성공이 됐었다라면은 이상이 성공이 됐고 3상까지도 성공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결론 제가 그 바이러스 전문가라든지 임상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결과를 놓고 보자면은 절반의 성공이 있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임상적인 유의성은 확보를 했지만 가장 중요도가 높은 통계적 유의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통계적 유의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우주 탐험을 간다, 그러면 로켓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1mm에 대한 이 오차가 이게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1m가 되고 1km가 되거든요. 그럼 엄청난 이게 오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통계적 유의성이 이런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1과 5라는 이 밴드를 설정해놨을 때 이 밴드 안에서 어쨌든 그 통계치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성공으로 보는 거지, 여기서 벗어난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약을 했을 때 회복 기간이 5일이 됐다가 한 달이 됐다가 지금 짬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어찌됐든 오늘 안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11%까지 주가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한 15만 9천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 이후로 정말 맥을 못 추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추가 임상에 들어갈 것이란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어떠한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미국에서 부각되는 스타트업 기업 리비안, 이제 IPO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 픽업 트럭,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소 트럭, 니콜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하고 포드에서 80억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8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10조가량인데 10조가량을 투자를 했다라는 건 그래도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네. 그 종목 관련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대성화성이 부각이 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원화성. 네. 근데 지금 리비안이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 상황인데 포드와 아마존이 80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거의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2년 내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웃기게도 삼성 SDI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협상을 하겠다 콕 집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 배터리 셀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SDI와 연관된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전에 테슬라도 그랬던 것처럼 이 테슬라의 어떤 납품하는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아시죠? 아이오닉 5에 이어서 리비안에도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강세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이란 기업도 에코캡이란 기업도 있는데, 남성이란 기업은 아마존하고 리비안이 배송용 전기 승합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AI 비서,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탑재를 했는데, 이 알렉사를 현재 남성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리비안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반응이 나올 때마다 한번 관심을 가져오고 매매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세 번째 탑픽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이지만 양매수가 또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안 IPO 이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원화성 오늘 9%까지 오름세 보이네요. 2,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오면 그 회의에 따라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이대로 흘러가겠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끝났죠. 네, 끝났으면 이제 됐습니다. 네, 뭐 별 특별한 얘기보다도 내용은 뭐 미세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일단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었고,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은 강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시장은 또 이렇게 되는 연결고리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구나라는 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다른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여기서 예. 중요한 거는 내일까지 정도가 MSCI 리밸런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9월 달부터는 또다시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또 어떤 다른 MSCI 신흥지수 쪽에서의 다른 국가들을 조금 더 편입시키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 증시가 어떤 글로벌 증시 대비 좀 덜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들어오겠죠. 근데 그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를 기회로 포착하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거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뭐 지수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강조드렸던 종목 중심의 변화만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거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변화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들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가장 먼저 오늘 오랜만에 소외된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섹터가 건설주 같습니다. 건설주 쪽에서 범해안건영이라는 회사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2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건설주 얘기가 많죠. 많은데 별로 잘 안 움직였고 어차피 공급은 늘려야 될 거고 뭐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범해안건영 같은 경우는 도급이라든가 자체공사 쪽에 강점 있는 건설회사인데 특히 알려지기로는 임대주택 정책 관련된 수혜 쪽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과연 범해안건영만 그럴까요? 예, 웬만한 건설사 다 해당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나왔던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약과 함께 또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어지는 변화들이 건설주에서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범해안건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약 한 2017년도부터 안 좋아지다가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흐름들인데 아직 상반기 쪽이 수익성이 좀 부진합니다. 그런 쪽을 회복세가 이끌어줘야 그래도 펀드멘탈과 함께 움직일 텐데 아직 그는 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건설주 쪽은 뭐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만 정책주로서 꾸준히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본다면 중소형주가 있고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중소형주 쪽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대형주가 움직여야 중소형주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전략 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중소형주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강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못 가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챙겨 보시되 뭐 이렇게 할 게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동원개발 같은 경우 어떤 자체적인 어떤 수익 모델 가지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회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있는데 하지만 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을 먼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를 볼 때는 개별 이슈를 또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범양 건영을 일단 살펴봤는데요. 22%대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12,000원대 흐름입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 회복세 흐름을 좀 더 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장 괜찮은데 좀 소외되는 또 섹터들이 있죠. 어떤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 SKC입니다. 근데 지금 낙폭은 많이 만회했네요. 예. 네, 그래서 여전히 단단하다라고 하는 섹터에 대한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시장이 좀 약했을 때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지지했었죠. 그러니까 견인했던 측면들이 높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이 또 반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요즘엔 수소 관련된 수소차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또 소외되는 측면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2차 전지 쪽이 그렇다고 앞으로 안 좋아질까요? 라는 쪽은 아니라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상대적인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최근에는 동박 말고 알루미늄박, 특히 알루미늄박 같은 경우는 전체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애써 무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의미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알루미늄박이 계속 재조명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동박 관련된 업체들이 차익 매물과 함께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때 낙폭이 커지게 되면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은 바라보고 있는데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기서보다도 이제 추가적으로 흔들릴 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SKC 같은 경우 상반기는 이제 분기 실적이 한 1,200억대, 하반기는 1,000억대 정도로 살짝 낮아질 거에 대한 우려감도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관점 쪽에서는 흔들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쪽도 죽지 않았다라는 관점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SKC 쪽에서는 뭐 양극재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요. 또 이런 부분은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요즘은 뉴스는 그냥 일단 한번 보시고 그거를 매매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확인됐을 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낙폭 정말 많이 만회하면서 다시 한번 보합권대로 들어와 준 상황입니다. 약보합권 149,5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SKC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오후장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번 주에 고용 동향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당분간은 좀 답보 상태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월말 월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약간 출렁일 때 월말 월초면은 또 이것저것 챙겨봐야 될 게 많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수의 변화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달 초부터 외국인들이 돌아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뭐 테이퍼링이나 다른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목 쪽의 움직임들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외된 섹터 쪽에서 종목 변화 이쪽은 오히려 어떤 시장 대비해서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분석을 꼼꼼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소개를 또 잘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게 제 역할이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건설 섹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건자재 쪽도 한번 챙겨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금강공업입니다. 네, 이 회사는 강관 쪽에 뭐 배관이나 구조용 강관 쪽에 예. 강점이 있고요. 또 이제 알루미늄 폼과 관련된 거푸집 쪽. 근데 원래 이 거푸집은 1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전히 삼목 에스폼이라는 회사가 1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서서히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강공업도 이런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관계사가 사료 쪽의 고래산업 그리고 또 선박 엔진 관련된 KSP도 있는데 이제 이 실적 흐름들도 보강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두 가지 업종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철강업, 건설업이 양호했을 때 실적의 동향들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지금 다 괜찮죠. 게다가 또 알루미늄 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가격이 강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격 전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15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오랜만에 빠른 변화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총이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대인데 그렇게 안 비싸죠. 게다가 주당 순자산 10,000원대까지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동안 10,000원대를 시도하다가 좀 하향되면서 매물을 좀 소화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전 시도가 나올 때가 충분히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8,300원대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살짝 눌림목 나왔을 때 여전히 직전 고점대를 하반기 실적과 함께 연결시켰을 때는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적어도 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손절가는 7,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자재 쪽에서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금강공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2%대 거의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8,400원인데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면 한 8,300원대부터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대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코스맥스, 현대글로비스, 삼성증권, 고영, 이마트, SFA 반도체, 코오롱 인더스트리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바이오리더스, 아이큐어, 미코 바이오메드, 제테마, 그리고 DB하이텍, 페노션, 크래프톤, 아시아나항공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는 바이오리더스 있고요. 에코마케팅, 금호석유, 덕산하우징, PI첨단소재, 명신산업, 윌비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MTN입니다. 솔루엠, 한국가스공사, 대한항공, 현대로템, 신흥 SEC, OCI, 셀트리온, 삼성증권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또 이슈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삼성증권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증권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로 좀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지난주 우리나라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은행주하고 보험주에 가장 큰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증권주는 좀 악재가 아닐까라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증권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삼성증권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뭐 모든 증권사가 마찬가지죠. 위탁 수수료 하나 그리고 뭐 펀드든 랩이든 이러한 그 금융상품 수수료 두 개가 어느 쪽 좀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권주를 좀 논평을 했다라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기업 금융 부분 투자 관련해서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위탁 수수료 그리고 뭐 펀드 뭐 그리고 IPO 뭐 여러 그 금융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수수료가 상당히 다양화됐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에 대해서 어떤 성장세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펀드든 이런 금융 상품 관련된 어떤 판매 수수료가 그 판매 비중이 다른 증권사보다 높게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 모두 강한 매수세를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보다 삼성증권을 강하게 매수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보통 증권사들이 고배당주인데 삼성증권이 작년 2,200원 배당을 했고요. 올해도 한 3,300원 정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 3,300원 배당을 예상하고 있으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본다라면 한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5,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 오늘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계에서 매수세는 조금씩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주 쪽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증권주는 또 오늘 상승하는 네.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증권 중에서도 삼성증권, 실적이 받쳐주는 삼성증권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그다음에 OCI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시장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미국에서 뭐 지난주에 뭐 잭슨홀 미팅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인프라 투자거든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뭐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세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이외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OCI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여전히 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꼭 태양광 사업부분이 아니라더라도 화학 및 카본 사업부 영업이익이 개선세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업황 사이클이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지금 업황이 피크냐 이런 우려감들이 어떻게 보면 OCI 주가 상승을 좀 강하게 불러일으키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8월달에 조정이 나오고 이것을 이겨내는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업황 상승 사이클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 한 중순 이후에 저점을 갱신한 이후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는 것도 그러한 것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OCI 최근 한 2주 정도, 지난주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부담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이 박스권 상단 14만 원, 15만 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늦은 위치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반부터 기대감이 컸던 섹터기도 한데 네. 좀처럼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또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는 3% 강세 흐름에 12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 본업 쪽에서도 뭐 기대감이 있지만 또 2차 전지 진출에 대해서도 네. 또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OCI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요? 네, 셀트리온을 선정했습니다. 비록 오늘 좀 하락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늘 약간 소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첫 번째가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많아져야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집단 면역이 됐을 때 위드 코로나가 실시가 되는 거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가 없다라면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주의 치료제가 있고 이것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의 허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긴급 사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나올 수 있다. 물론 그 미국의 로크나 로슈가 지금 경구형 치료제, 알약형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지만 이 알약형 치료제도 얼마나 좀 대중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주사제이긴 하지만 레키노나의 어떤 진출은
상당한 그 셀트리온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은 긴급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증 환자들도 사용을 하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하반기 레키로나의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램시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라면 최근에 셀트리온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뭐 한 26만 원대에서 거의 3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일단 33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이 지금 뭐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수급적으로 보신다라면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 어찌되었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종목군들 공통적인 사항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얼마나 유입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시각인 것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셀트리온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또 순매도를 많이 한 종목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외국인과 또 기관은 또 순매수를 하고 네.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굉장히 혼조세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약보합권이고요. 29만 3천 원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맥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부분들,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이 되었을 때 어떤 섹터가 좀 강했냐라고 본다면 약간 소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을 하든 혹은 금리 인상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시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한번 골디락스 증시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전 소비주들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소비 심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향후 주가,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에 대한 어떤 주가 수준을 더 높게 좀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여러 소비주가 있겠죠. 우르주들도 있고 여행주들도 있고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좀 후발주의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다른 쪽은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화장품주들이 못 움직였던 것은 좀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었고 또 대형 화장품 회사들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같이 좀 흔들렸던 게 있었는데 뭐 저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을 전환시키는 부분들은 재고 조정이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우위를 점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코스맥스가 색조 화장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매출 개선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마스크를 조금 덜 사용하거나 한다라면 뭐 색조 화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난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화장품주들이 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코스맥스는 큰 조정이 아니라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1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한 15만 원 정도의 15만 원 정도의 목표가 열어놓고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오늘 1%대 하락 흐름입니다.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좀 반락을 하면서 13만 1,5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기대감에서일까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본다면 지금 코스맥스가 조금 더 잘 따라와 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조금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약간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 코스맥스는 그러한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4월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면 상단이 한 14만 원대, 하단이 한 12만 원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 결국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단 돌파를 시도해보고 있는 시점,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잘 잡아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다면 추세 상승 전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금도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현재 13만 1,000원대인데 매수를 하신다면 13만 원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맥스까지 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방향성이 공개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큰 산을 넘은 우리 시장, 오늘장 상승불 켰습니다. 코스피 상승 탄력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3,14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9% 오르면서 1,03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피의 수급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심은 3거래일째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제조와 전기전자 위주로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2,3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개인이 오늘장 계속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매도로 방향을 튼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4거래일째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T와 제조업종 위주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물량 많이 줄인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기관 오늘 매도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매도를 할지 아니면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설지 닷새째 매도를 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37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수소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이 빅3 산업 관련 예산을 43%가 늘어난 6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전기, 수소차 배터리의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확대를 하고 이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에 두 종목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열사가 현대차의 수소 관련 핵심 부품 공급하는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이 평화산업은 장중에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7%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2,0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이 수소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시장에 진출할 것이란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5%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8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철강주 두 번째인데요. 중국의 철강 감산 압력과 미국 테이퍼링에 하락세를 보였던 철광석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철강 제품의 수요가 견조하고요. 중국의 계절적 성수기를 앞둔 만큼 추가 반등의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섹터 2%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제강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요. 3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9%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5%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3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주들 신작에 따라 종목별 시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모바일 신작인 미르4의 흥행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요. 상한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계열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7%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잠시나마 해소는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계속해서 빨간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동향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다음 달에 있을 FOMC까지도 잘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후장까지 또 힘내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